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보니까 시추할 돈은 있고 군인들 당직비 줄 돈이 없나 이러는데, 그렇죠. 시추할 돈 진짜 야, 참 에휴, 참 나라 꼴이 참 어째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지들 외국 나갈 돈은 있고 말이야. 에휴.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군 간부들이 당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만큼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변검사 소식이라고, 변검사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네. 하다 이런 사건을 또 전해드리는 건 또, 참. 자, 이성윤 의원이 어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제보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웃었어요. 설마 사실일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가지고 에이 에이 하고 말았죠. 사실이었네요. 에이 헤헤헤가 아니라 사실이었던 겁니다. 나 진짜. 자, 울산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 검사들이 특활비로 폭탄주를 처먹고는 만취해서 검찰청 청사 내에 똥을 싸고 지들끼리 패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울산지검 청사 내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집단 탈선을 한 거죠.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이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한 10년 전 길거리에서 자위를 하다가 검사장이 붙잡혔다라는 그 얘기만큼 충격적입니다. 믿기지가 않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글쎄, 뭐라고 제가 지금도 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이냐고 되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사가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이게 뭐죠? 초딩도 아니고? 나 진짜. 이런 얘기는요, 대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요, 술을 처음 먹고, 평생 술 처음 먹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해도, 아마 평생 남을 흑역사가 될 겁니다. 근데, 검사가 이런 짓을 했다고? 와. 자, 일단, 이성윤 의원의 폭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가 국회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받은 제보도 두 번째로 받은 제보도 어떤 검사에 관한 제보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지저분한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읽는 작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 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구내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수가 높은 연태 고량주 폭탄주로 인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석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억 소리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청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려고 했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처장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검찰청 직원이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량의 똥을 뿌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지금 얘기를 금시초문이라서 뭐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검찰청 현관에 개똥을 뿌린 국민 기소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그 공수처의 뭐 수사 대상인지 그런 부분은 또 좀 따져봐야 되니까 저는 뭐 일반론적으로 우리 검사님들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네. 원칙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특활비를 사용해서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다하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울산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서로 폭행하고 똥을 싸고 현금으로 수습한 의혹을 반드시 감찰 조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똥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입니다. 자료함을 보내주십시오. 이 검사는 2022년 7월경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에 수사관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수사관의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사관은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해줄 걸 요청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투병적인 수사관의 아내가 대검 홈페이지에 간청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검사는 수사관을 불러 오히려 이런 일로 진정까지 해서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후 수사관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사건을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로 낙인시켜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처장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혐의도 없는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면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이렇게 겁하게도 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원님께서 그 하시는 그 사건 얘기가 처음이라서 좀 놀랍게 들리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어찌하였던 어떤 검사님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이 저의 수사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 똥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목중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에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술자리 회유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두 건의 제보 의혹 제보에 대한 네, 1분 더 쓰세요. 법무부가 명백히 조사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검찰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폭탄주, 성추행, 뇌물들이 연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똥검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국민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하고 오만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진상 규명이 미진하면 국회에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똥저 아님? 크크 똥저 아님? 아휴, 그걸 치워야지. 나 아니라고. 또 말을 못하겠어요.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울산지검의 한 검사, 나 아님이라고 말했다는 그 검사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이화영 부지사를 담당했고, 지금 수원지검 와 있고 하는 그 검사, 울산지검에 있다가 수원지검에 와 있다는 검사, 이화영 부지사를 담당했다는 검사, 뒤져봤습니다.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울산지검에 있고 현재 수원지검에 있으며 이화영 부지사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 하여튼 그 얼마 전에 울산에 있었더라고. 울산에 있다가 수원으로 왔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예. 이 사람이 한 건 그러니까 나 아님 크크가 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 마무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자 라고 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예. 박상경 검사는 스마트폰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억지를 부렸다는 바로 그 검사가 박상용 검사입니다. 참,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가 좀 있군요. 똥 싸는 검사는 아니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글쎄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고 뭐 그런 검사들 중에 한 사람 자,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 밖을 넘어선 상식 밖의 영역에서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이성윤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 얘기는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정상적인 성인들이 벌일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0대이거나 10대를 갓 벗어난 애들이 아직 술버릇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아직 술이 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술을 먹고 만취해가지고 실수하는, 혹은 대학에 이제 막 간 아이들이 뭐 OT 정도 가가지고 처음 술을 마시고 버리는 어떤 정말 인생 최대의 흑역사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인생 최대의 흑역사도 흑역사인 경우에도 이런 정도의 흑역사는 정말 일생일대의 평생을 따라다닐 일 아닌가요? 정말 누구 하나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검사들 사이에서, 아니 검찰청에서 벌어졌다. 야, 이걸 우리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 저만 이렇게 황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우리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그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 검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하죠? 일반 검찰청 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검사의 이런 변사건 같은 거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그 입법 요구안 중에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의 그 범위를 좀 넓히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입법 논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구체적 요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제가 묻는 것은 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고위공직자의 검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사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수사를 할 때 뭐 내사도 있을 수 있고 인지 수사도 있을 수 있고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성윤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보한 셈인데 인지 수사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일반론적으로 인지 수사 가능합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할지 여부는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뭐라고 내 진짜 참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크크 저 아님. 아이고 내 참.
아휴. 자, 여기서 일단 우리는 저쪽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우리는 좀 우아한 얘기 합시다. 자, 참 미치겠네. 아휴, 참. 정청래 의원께서 이게 그 공수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좀 거론을 하셨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게 공수처 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수처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관련 일단 공수처법을 갖고 와봤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란 다음 어느 강목에 하나의 직에 재직하는 사건 중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그 다음에 판사 및 검사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판사 및 검사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 대상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요, 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판사와 검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수처 관할 범죄에 속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 관할 대상자여야 하고 공수처 관할 범죄여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돼요. 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 공문서, 공용물, 변호사 특가법, 이렇게. 자, 해당 사항이 좀 애매합니다. 확실하게 관련된 것은 폭행이에요. 폭행 관련. 그러니까 지들끼리 때리고 막 했다 그랬잖아요. 폭행과 가혹행위는 분명히 포함됩니다. 폭행, 가혹행위는 공수처 관할 범죄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똥을 막 벽에다 쳐 바르고 그랬대잖아요. 공용물 파괴는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짜증나. 짜증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횡령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횡령죄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 특활비로 이걸 했으면 횡령죄에 해당이 될 겁니다. 특활비를 가지고 술을 이렇게 마셨으면 횡령죄에 해당이 될 거예요. 횡령하고 뭐 배임 이것도 속했는데 횡령 배임이 여기 속하니까 또 전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장은 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려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폭행, 횡령 요걸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특활비를 썼으니까 특활비를 횡령한 걸로 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공용에 되니까 횡령죄로 해서 하면은 뭐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더럽네 진짜. 참. 진짜 우리가 참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대한민국 공수처에서 참 이런 사건을 다뤄야 된다는 게 참 짜증나네요.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논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제가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선을 벗어나니까 제가 이 사건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검사가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길거리나
뭐 하다못해 남들 잘 안 보이는 뭐 풀숲에서 그랬다거나 골목에서 뭐 이렇게 오줌으로 이거 하다가 노상방뇨 하다가 걸렸다 막 아이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검찰청 안에서 그랬다니. 아니 그리고 구석에 어떻게 뭐 술이 취해서 구석에 어디 뭐 비상계단에 그랬다. 아 그래 술에 취해서 떡이 돼서 미쳤나 보다. 근데 그걸 왜 처발라? 그거는 말 그대로 변태잖아요. 변태. 아니면 술을 먹고 살짝 치매가 왔거나 그런 사람은 검찰청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그 성장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 심각하게 그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 정의의 수호자니 공익의 대표니 아이고 그런 사람이 뭐 공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공익을 빙자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파괴할 자들이죠. 오히려 공익을 앞세우며 공익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자들인 겁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독재자나 또는 인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류를 어떤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소년기나 유아기 이런 시기를 잘못 보내서 무언가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대리만족으로 얻으려 하다가 그것이 인류의 불행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멀쩡한 공용 건물, 검찰청 같은 건물에다가 울산 검찰청 새로 지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똥을 싸고 그 벽에다가 똥칠을 하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영유아기 때 혹은 청소년기 때 뭔가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죠.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미치기 전에 빨리 공직에서 퇴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얼른 그 공개가 돼서 하룻바삐 그 공무원 신분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흑역사네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참 흑역사입니다. 참, 그 딸딸이 검사에 이어서 똥 검사까지 나오니 이러고도 참 검찰이 검찰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